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 시대입니다. 오늘은 참 무겁고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이 오가는 그곳에서조차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날 때 한 가정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40년을 함께한 부부. 하지만 그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병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토해냈다. 영희는 간이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다 눈을 떴다. 남편 태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보름째, 아직도 의식은 오락가락했다. 여보. 영희는 남편의 축 늘어진 손을 꼭 쥐었다. 한때 그 손으로 자신을 업고 한강 다리를 건넜던 사람.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신 차려요?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뚜벅뚜벅. 느리지만 규칙적인 걸음. 영희는 고개를 들어 병실 문 쪽을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한밤중인데 누가 배회하는 걸까? 다음날 낮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같은 발걸음이 들렸다. 항상 새벽 3시쯤이었다. 영희는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야간 순찰이라는 대답뿐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 발걸음은 순찰하듯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병실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새벽, 영희는 용기를 내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축축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영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남편을 노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려 할 때였다. 영희는 간호사의 손을 붙잡았다. 이 링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희의 간절한 눈빛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환자분 처방이 아닌데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영희는 남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고 병실을 나섰다. 일주일째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 1층 편의점에서 물티슈라도 사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안했다.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다. 링거 오류, 새벽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어젯밤 창문 너머로 본 수상한 그림자. 편의점을 다녀온 건 불과 10분 남짓. 하지만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영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간호사 한 명이 자신의 병실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중년 남성이었다. 검은색 점퍼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 영희는 걸음을 멈추고 지켜봤다. 남성은 간호사에게 뭔가를 묻는 듯했고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그러다 남성이 영희 쪽을 힐끗 쳐다봤다. 순간 남성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더니 반대편 복도로 빠르게 사라졌다. 저기요. 영희가 소리쳤지만 남성은 이미 계단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간호사가 영희를 보고 다가왔다. 아, 보호자분. 방금 어떤 분이 태식 환자분 찾으시던데요. 누군데요? 무슨 일로요? 친척분이신가 해서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좀 이상했어요.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식에게는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이 없었다. 고향 형제들과는 10년 전 재산 다툼으로 연을 끊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남편을 찾아온 걸까? 그분 얼굴 보셨어요? 모자를 눌러 써서 잘은 안 보였는데 50대쯤 돼 보였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서류 같은 거요. 영희는 재빨리 병실로 들어갔다. 태식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아뒀던 남편의 지갑이 살짝 움직인 흔적이 있었다. 영희는 지갑을 열어봤다.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모두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갑 안쪽 사진 칸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다. 누군가 남편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다는 걸. 아니, 어쩌면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여보, 당신 누구한테 빚이라도 졌어요? 영희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태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신음만 흘러나왔다. 밤이 깊어갔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실 문을 잠그고 의자를 문 앞에 갖다 놨다. 누가 다시 온다면 이번엔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빛나는 도시 어딘가에 그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새벽 4시. 영희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병실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잠그고 나왔는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또 그 남자가 온 걸까?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영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희미한 침대 조명 아래 한 여인이 태식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인은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한쪽으로 곱게 넘겨져 있었다. 그녀는 태식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얼굴을 그 위에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여보, 내가 왔어.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애절하고 절박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제발 눈 좀 떠줘. 응, 나 보고 싶지 않아.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보? 당신, 이게 무슨 소리지?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여인은 계속 울먹였다. 미안해. 내가 그날 말리지 못해서. 당신이 서울 올라가는 거 그냥 보내서. 내가 더 잡았어야 했는데. 영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서울 올라가는 거 말린다는 게 무슨 뜻이지? 태식은 40년 전부터 서울에 살았다.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다. 여인이 태식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아빠 보고 싶다고. 왜 집에 안 오냐고.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해. 아빠가 다른 가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 순간 영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다른 가정. 아들. 이 단어들이 영희의 가슴을 칼처럼 찢었다. 40년을 함께 살았다. 딸 둘을 키웠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사업 망했을 때 함께 빚을 갚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여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태식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봐, 우리 결혼 사진. 기억나?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찍었잖아. 당신이 그랬지? 나만 사랑한다고? 서울 가서 돈 벌면 곧 데리러 오겠다고.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확 열고 들어갔다. 당신 누구야? 여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 눈빛에는 영희를 향한 저기와 동시에 슬픔이 가득했다. 당신이야말로 누구예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두 여인은 태식의 침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의식 없는 남자 하나, 그리고 그를 둘러싼 2명의 아내.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병실 안의 두 여인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영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김태식의 아내요. 40년째. 여인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40년? 우리는 45년째예요. 결혼한 지. 영희는 뒤로 휘청거렸다. 45년. 그럼 태식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몸이었단 말인가? 아니, 결혼한 후에도 계속 두 가정을 오갔단 말인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요. 영희의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여인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 하고 침대 위에 던졌다.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부산 주소지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모든 것이 진짜였다. 잠깐만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혼인신고서의 날짜는 1980년 3월 15일. 자신이 태식과 결혼한 날은 1985년 5월 20일. 5년이나 차이가 났다. 아니, 5년이 아니었다. 태식은 이 여자와 결혼한 상태로 자신에게 청혼했던 것이다. 이게 대체? 여인이 차갑게 웃었다. 놀랐어요? 나도 당신 존재를 안 건 10년 전이에요. 우연히 태식 씨 가방에서 당신 사진을 봤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매주 서울 출장 간다더니 거기 또 다른 집이 있었다니. 영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간이 침대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여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도 싸웠어요.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태식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서울 일만 정리하면 당신하고 이혼하고 부산으로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10년을 기다렸어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여인은 멈추지 않았다. 10년 전에 태식 씨가 뭘 했는지 알아요?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를 샀어요. 40평짜리. 내 이름으로요? 뭐라고요? 태식 씨 명의로 대출받아서 제 명의로 등기했어요. 이제 서울 정리하고 여기서 살자고 했죠. 나는 그 말 믿고 일도 그만뒀어요. 새 가구도 사고 이사 준비도 다 했어요. 여인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밝고 깨끗한 아파트 내부였다. 거실에는 새 소파가, 안방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보세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아니, 우리 집이 될 뻔한 곳이에요. 영희는 사진을 보며 몸을 떨었다. 해운대, 아파트. 10년 전이면 태식이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던 시기였다. 그때 태식은 영희에게 저축을 좀 해야겠다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영희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었다. 그 돈으로 이 여자 집을 마련해 줬다니. 그럼 왜 안 갔어요? 왜 서울에 계속 있었어요? 영희가 다그쳤다. 여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게요. 나도 알고 싶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내려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2달 전부터 아예 안 오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네.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식 씨 친구한테서요. 영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친구. 그럼 태식 주변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여인이 태식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작년에 태식 씨가 그랬어요. 이제 정말 정리하겠다고. 당신 딸들도 다 결혼했으니 조용히 이혼하고 부산으로 내려오겠다고. 그리고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랑 진짜 부부로 살겠다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영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작년에 태식은 영희에게도 말했었다. 이제 좀 여유롭게 살자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자고. 영희는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노후를 함께 준비하려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건 이별을 준비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이혼 안 했어요? 영희가 냉정하게 물었다. 여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놨다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인이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모르게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도 예금도 다 당신 명의더라고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그 말에 영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5년 전 태식이 집과 예금을 모두 영희 명의로 바꿨었다.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건 이 여자에게 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결국 태식 씨는 우리 둘 다 속인 거예요. 여인이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한테는 가정을, 나한테는 사랑을 약속하면서. 그리고 정작 자신은 둘 다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병실은 고요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태식, 그리고 그를 둘러싼 두 여자. 40년간 이어진 거짓말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다. 영희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며 영희의 딸들이 들어왔다. 큰딸 수진 42세과 작은딸 민지 39세. 캐나다에서 급히 귀국한 그들은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왜 이렇게 상태가?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어젯밤 그 여인이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을 데리고 왔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태식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누구세요? 민지가 경계하며 물었다. 여인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김태식 씨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뭐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딸들에게 내밀었다. 혼인신고서 보세요. 1980년 3월 15일. 당신들 어머니보다 5년 먼저 결혼했어요.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민지는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희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다. 민지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빠가 중혼을 했다고요? 중혼이 아니에요. 여인이 차갑게 말했다. 정확히는 당신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였던 거죠. 법적으로는 내가 정식 배우자예요. 그딴 소리 집어치워요. 수진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45년을 기다렸어요. 태식 씨가 서울 일 정리하고 돌아올 거라 믿으며 매달 생활비 보내고 아들 키우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서 딸 둘 낳고 멀쩡히 살고 있더군요. 여인 옆에 젊은 남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김준석입니다. 김태식의 아들이고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다. 수진과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다. 준석이 침대에 누운 태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1년에 서너 번 내려오시면 일주일 있다 가고 초등학교 운동회도 중학교 졸업식도 안 오셨죠?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서울에서 큰일 하신다고, 우리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닥쳐요. 민지가 소리쳤다. 우리 아빠는 여기서 우리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고생? 준석이 비웃었다.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 식당 일하며 저 키웠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는 생활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딸들 유학도 보냈더군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늘 돈이 넉넉했다. 두 딸 모두 캐나다 대학을 보냈고 결혼할 때도 큰 지원을 해줬다. 이 집안의 진짜 아내는 우리 어머니예요.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도 시간도 우리 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도 우리가 받을 겁니다. 상속? 영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단했다. 그래, 상속. 결국 돈 문제였구나. 남편이 죽기도 전에 재산 얘기를 하다니. 여인이 얼굴을 붉혔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 영희가 천천히 일어섰다. 40년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40년을 속이고 살면서 무슨 권리를 말해요? 당신도, 내 남편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영희는 침대로 다가가 태식의 손을 내려다봤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손. 하지만 이제는 역겹기만 했다. 영희는 그 손을 침대 위에 놓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가져가요. 남편도 재산도 다 가져가라고요. 엄마. 딸들이 소리쳤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 병실에서조차 진실이 드러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니? 영희는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서려 했다. 그때 태식의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울렸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 계세요. 혼란 속에서 영희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봤다. 의료진에 둘러싸인 태식. 그리고 그 옆에서 울부짖는 또 다른 아내와 아들. 영희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다. 결국 가정은 무너졌구나.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40년간의 거짓에서 벗어난 해방의 눈물이었다. 병실 안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딸들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함께 울었다. 복도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다. 영희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을. 병실이라는 곳은 참 잔인합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이야기 속 영희 씨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사실은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인도 아니었고 남편이 약속했던 노후도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적인 보호 장치 없이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혼인신고, 재산관계,
상속 문제 등은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셋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엔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립니다. 부부관계든 재산관계든 반드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일이고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기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시대였습니다. 건강하세요.